화엄경의 심여공화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능숙한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상을 그려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이 있다면 잠시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라는 화가는 지난 세월 동안 내 얼굴에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놓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거울 속에 있는 그 얼굴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대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화가가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붓을 들고 매일매일 덧칠하고 고쳐 그리며 완성해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작품입니다. 그 그림이 지금 편안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고단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평생 무심코 휘둘러온 말이라는 붓이 내 얼굴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물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하루에 비유한다면 우리 세대는 어느 시점쯤 와 있을까요? 아마도 해가 중천을 지나 서서히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혹은 해질녘쯤일 것입니다. 해뜰 무렵의 햇살과 해질녘의 노을,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젊은 날의 아침 햇살은 싱그럽고 눈부시지만 너무 강렬해서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듭니다. 곁에 가면 뜨거워서 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녁 노을은 어떻습니까? 붉고 은은하고 무엇보다 따뜻합니다. 하루 종일 세상을 비추느라 뜨거웠던 태양이 이제 쉴 곳을 찾아 내려오면서 온 세상을 가장 붉고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 안아줍니다. 그 빛은 눈을 찌르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을 먹먹하고 고요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아침 햇살처럼 강렬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자식들을 건사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때는 말이 날카로웠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열정인 줄 알았고 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는 저녁 노을을 닮아가는 나이입니다. 누군가는 늙는 것을 해가 지는 서글픔이라 말하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안에 품은 인생의 지혜와 따뜻한 기운을 세상에 은은하게 퍼뜨릴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완성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기운은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젊은이들의 말이 사실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가르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라면 우리들의 말은 지친 사람을 품어주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난로 불빛이어야 합니다. 해 뜰 때의 눈부심보다 해질녘 노을이 온 세상을 더 붉고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바로 그 아름다운 저녁 노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이 들물 한탄하지 않게 됩니다. 주름진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자식의 축 처진 어깨를 감싸는 노을이 되고 배우자의 외로운 등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사실에 깊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늙음은 추락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절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겉모습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위안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색심불이라 하여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안에 있는 주인이라면
몸은 그 주인이 사는 집입니다. 특히 얼굴은 그 집의 대문이자 문패와도 같습니다. 집 주인이 매일 쓸고 닦고 정갈하게 살면 대문에서도 윤기가 나지만 집 주인이 매일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며 살면 대문도 부서지고 칠이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의 품목과 가격이 찍혀 나오듯 우리 얼굴에는 우리가 평생 동안 썼던 언어의 비용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얼굴은 내가 살아온 말들의 영수증입니다. 혹시 미간 사이에 깊은 내천자 주름이 굵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주름은 어느 날 갑자기 늙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이고 답답해하며 찡그렸던 순간들, 남편이 미울 때,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하며 쏘아붙였던 순간들, 뉴스에서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안 들어 혀를 찼던 그 수만 번의 부정적인 말들이 조각칼이 되어 파놓은 깊은 계곡입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축 처져 심술궂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내 팔자야, 재수가 없어. 두고 보자 같은 원망과 비난의 말을 할 때 우리 입 주변의 근육은 아래로 당겨집니다. 그런 말을 밥 먹듯이 해왔다면 중력보다 더 무거운 말의 무게가 입꼬리를 잡아당겨 지금의 그 표정을 굳혀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바르고 시술을 받아도 이 굳어진 근육의 결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겉가죽은 당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밴 기운은 당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변을 둘러보면 참 곱게 늙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마치 잘 말린 곶감처럼 달콤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분들입니다. 가만히 계셔도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감도는 그런 분들의 곁에 가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분들의 얼굴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며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써오신 분들입니다. 웃을 때 쓰는 근육이 발달하여 굳이 웃으려 애쓰지 않아도 얼굴 전체가 이미 웃고 있는 형상이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얼굴은 그분들이 세상에 베푼 친절한 말들의 증명서이자 보시의 기록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50을 넘고 70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얼굴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전자의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뱉은 말, 내가 품은 마음이 빚어낸 나의 작품입니다. 혹시 지하철이나 버스 차창에 비친 무표정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없으십니까? 웬 낯설고 고집 센 노인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내가 평소에 짓고 있는 진짜 얼굴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잠시 웃는 얼굴이 아니라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진짜 나의 인상입니다. 그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말투를 바꿔야 합니다. 거친 말은 거친 얼굴을 만들고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얼굴을 만듭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주름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동안 애썼다, 고생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가는 말의 온도를 1도만 높여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말이 부드러워지면 표정이 먼저 풀립니다. 미간에 힘이 빠지고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이 쌓이면 우리 얼굴은 서서히 관세음보살님의 온화한 미소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관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이며 파동입니다. 종을 치면 댕 하고 소리가 퍼져나가듯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순간 그 파동은 공기를 타고 온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의 파동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듣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말하는 당사자인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를 생각해 봅시다.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니 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는 상대방의 귀에 닿기 전에 내 두개골을 울리고 내 고막을 때리고 내 뇌를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할 때 우리 뇌는 이것을 위급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마구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며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남을 해치려고 던진 독화살이 실은 내 손바닥을 먼저 뚫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옛 속담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결국 내 얼굴로 다시 떨어집니다.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입안에 오물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뿜어내기 위해 머금고 있지만 그 더러운 맛과 냄새를 가장 먼저 느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입입니다. 독을 품은 말은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병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로 남을 욕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거슬러 흙을 던지는 것과 같다. 흙은 상대에게 가지 않고 도리어 던진 사람에게 돌아와 그 몸을 더럽힌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병들,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들이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뱉어온 날선 말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밥을 먹을 때 화를 내며 먹으면 체하듯이 평소에 짜증 섞인 말투로 생활하면 우리 몸의 기운이 순환하지 못하고 꽉 막혀버립니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맑고 깨끗한 샘물은 주변을 살리지만 고여서 썩은 물은 악취를 풍기며 생명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 몸속의 물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처럼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은 내 몸속의 물을 맑게 정화시키는 감로수와 같습니다. 그 맑은 기운이 온몸을 돌며 세포를 깨우고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반대로 짜증나, 미워, 죽겠다 같은 부정적이고 독한 말은 내 몸속의 물에 독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이 내뱉어지는 순간 내 몸의 물은 탁해지고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탁한 기운이 혈관을 타고 돌며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버릇이 내 몸속의 물을 썩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죽겠다, 미치겠다, 망했다, 재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면 내 몸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몸을 점점 쇠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말이 씨가 된다는 무서운 이치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고 상황이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노력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도 이만하니 다행이다.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면 우리 뇌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에게 치유의 신호를 보냅니다. 긍정적인 말의 파동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깨우고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줍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양생법입니다. 좋은 보약을 지어 먹는 것보다 하루에 3번 따뜻한 말을 뱉는 것이 내 몸에는 더 큰 보약이 됩니다. 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 입으로는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낸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말을 정화해야 합니다. 입이 맑아져야 몸도 맑아집니다. 우리의 혀는 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을 품고 살면 나도 베이고 남도 베이지만 꽃을 품고 살면 나에게서도 향기가 나고 남에게도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입을 무기고가 아닌 향기로운 화원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주팔자가 어떻고 관상이 어떻고 하며 점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결정짓는 키가 바로 업, 즉 카르마입니다. 업은 우리의 행위가 남기는 잠재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짓는 업 중에서 가장 빈번하고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파급력이 큰 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업,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은 눈에 보이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입으로 짓는 업은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혀 끝을 한번 놀리는 것만으로도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평생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새치혀가 몸을 베는 도끼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자 복이 나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문 단속을 잘하지 않으면 도둑이 들듯이 입 단속을 잘하지 않으면 애써 지은 복이 다 새어나가고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이 달라지면서 말의 무게감도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의 실언은 미숙함으로 이해받을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의 실언은 추태가 되고 노욕이 됩니다. 반대로 어른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는 젊은이의 인생을 바꾸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면 그 원망의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결국 돌고 돌아 나에게로 혹은 내 자손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냉정한 법칙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가 함께 생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단함, 인간관계의 갈등, 자식과의 불화, 이 모든 것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 시작점에 우리의 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 모양이냐라고 자식에게 퍼부었던 말,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배우자에게 던졌던 말, 그 말들이 씨앗이 되어 지금의 서운함과 외로움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 맺을 열매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의 씨앗을 바꾸면 됩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사용하는 단어를 바꿔보십시오. 죽겠다 대신 살겠다. 망했다 대신 배웠다. 미워 대신 안타깝다. 싫어 대신 다르다라고 바꿔 말해보십시오. 부정적인 단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단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 원리입니다. 내가 뱉은 말은 뇌에 각인되어 나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무의식은 나의 행동을 결정하며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이 됩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어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짜증 섞인 말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의 총합이 바로 내일의 내 운명입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을 부르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을 발로 차버리는 말을 하면서 복이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공짜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짜인 말이 천금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부부의 저녁을 평화롭게 만들고 가정의 기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믿는다. 내가 있어 든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녀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평생 굳어진 말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좋은 말만 해야지라고 다짐해도 막상 화나는 상황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옛날의 습관이 튀어나와 버럭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기술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매일 밥을 먹고 세수를 하듯 매일 닦고 조여야 하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불교에는 애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랑스러운 말, 자애로운 말을 뜻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부드러운 말이 바로 애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애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실천하는 말을 수행하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행은 멈춤입니다. 화가 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 때 그 감정을 즉시 말로 뱉어내지 마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과 입을 여는 순간, 그 사이에 3초의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십시오. 이 짧은 3초의 멈춤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 3초 동안 우리 뇌의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겠지.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펄펄 끓는 냄비 뚜껑을 바로 열면 화상을 입지만 잠시 불을 끄고 김을 뺀 뒤에 열면 안전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김을 빼는 3초의 여유,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사실과 비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비난을 섞습니다. 예를 들어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지금 몇 시야 맨날 술 타령이지라고 말하는 것은 비난입니다. 이것은 싸움을 부릅니다. 대신 늦게 들어오니 걱정이 돼요라고 나의 감정을 담백하게 전달해 보십시오. 상대를 공격하는 너로 시작하지 말고 나로 시작하는 화법입니다.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섭섭하다라고 말할 때 상대방은 방어막을 내리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세 번째 수행은 감탄과 긍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탄사가 줄어들고 잔소리가 늡니다. 꽃을 봐도 무덤덤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짜다 싱겁다 타박하기 쉽습니다. 억지로라도 감탄사를 많이 쓰십시오. 어머나, 정말 좋구나. 아이고 예뻐라. 영혼이 없어도 좋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감탄하면 우리 뇌는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여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의 언어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이 반컵 남았을 때 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말하는 습관을 반이나 남았네로 바꾸는 것은 고전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몸이 아플 때 죽겠다 대신 몸이 쉬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식이 연락이 뜸할 때 무심한 놈이라고 욕하기보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더니 별일 없이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뱉은 긍정의 말이 돌고 돌아 결국 나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장 함부로 말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안타깝게도 낯선 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말 안 해도 내 맘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의를 생략하고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는 나의 노년을 함께하는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고 결국 남는 것은 부부뿐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내 속을 다 안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서운함을 아직도 끄집어내어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하며 도돌이표처럼 원망을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만 놓아주어야 합니다. 묵은 감정의 찌꺼기를 말로써 털어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이고 사랑입니다. 그동안 내 성질 받아주느라 고생했소.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만큼 살았소.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수십 년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쑥스럽다면 문자라도 보내보십시오. 배우자의 얼굴에 피어나는 안도의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자녀를 아직도 내 소유물로 착각하고 훈계하려 들지 마십시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명분으로 하는 잔소리는 자녀에게는 그저 듣기 싫은 소음일 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옳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 따뜻할 때 따르고 싶어집니다. 부모의 역할은 응원단장이어야 합니다. 지적하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저 믿고 지켜봐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엄마는 너를 믿는다. 힘들면 언제든 와서 밥 먹고 가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추궁이 아니라 자녀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돌아왔을 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라, 스마트폰 그만 봐라 하는 말은 부모에게 맡기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어를 퍼부어주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 강아지 왔니? 너만 보면 웃음이 난다. 이런 사랑의 언어를 먹고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손주의 평생을 지탱하는 정서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상대가 없어 입안에 거미줄이 칠 것 같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말문을 닫히게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야말로 말의 힘을 실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누가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내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혼잣말을 하십시오. 기왕이면 소리내어 하십시오. 집에 있는 화분에게 말을 거십시오. 오늘따라 잎이 참 푸르구나. 물 주니까 좋니? 이것은 이상한 짓이 아닙니다. 뇌를 깨우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뇌는 내가 하는 말을 타인의 말과 구별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에게 아이고 심심해 죽겠다라고 하면
뇌는 고통을 느끼지만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커피 한잔 할까?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걸면 뇌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십시오. 거울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영수가 잘 잤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라고 말해 주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하고 토닥여 주십시오. 나를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말, 나를 가장 친한 친구처럼 위로하는 말이 나를 고독의 공포로부터 구원합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내 방 안의 공기를 채웁니다. 한숨과 탄식으로 채우면 그 방은 감옥이 되지만 감사와 격려의 말로 채우면 그 방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법당이 됩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청정한 말이 곧 부처님의 목소리이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내 마음이 곧 불성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우리는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은 업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갑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당신이 떠난 후 자녀들이 당신을 생각할 때 어떤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기를 바라십니까?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자식들의 가슴 속에 남아 영원히 울려 퍼질 유언과도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유언을 남기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자녀에게 건넨 말이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험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녁 노을을 기억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노을은 구름이 적당히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보다 구름이 있고 먼지가 좀 섞여 있어야 더 붉고 화려한 색을 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생도 했고 실패도 했고 아픔도 겪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늘에는 먹구름도 있고 비구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뱉어내는 깨달음의 말, 위로의 말은 더 깊고 붉은 빛을 냅니다. 고생해 본 사람만이 고생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어본 사람만이 상처 입은 사람을 보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얼굴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훈장입니다. 이제 그 훈장에 걸맞은 품격 있는 언어를 장착하십시오. 험한 세상 건너오느라 거칠어졌던 입술을 이제는 연꽃처럼 부드럽게 펴십시오. 당신의 입이 변하면 당신의 얼굴이 변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변하면 당신의 인연이 변합니다. 당신의 인연이 변하면 당신의 말년이 변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내 마음의 밭에 예쁜 말의 씨앗을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 당신의 얼굴을 환한 꽃밭으로 만들고 당신이 머무는 자리를 향기로운 극락으로 만들 것입니다. 말투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며 말은 곧 업을 만들고 운명을 바꿉니다. 따뜻한 말, 바른 말을 할 때 삶은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모든 분들의 입술에 지혜의 연꽃이 피어나기를, 그리고 그 향기가 온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져 모두가 평화롭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말씀과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장을 댓글로 남기시며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은 내가 뱉은 말의 그림이다. 풍경 소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